현재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는 1943년 봄 소련과 미국 사이에 위치한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일본의 공방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본군이 알류샨 열도에서 장악하고 있던 이 두 섬, 아투와 키스카 중에 더 왼쪽에 위치한 아투 섬의 탈환을 노리는 미군의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이 두 섬을 좀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섬 간의 거리는 약 320여 킬로미터이고 미군은 1943년 1월에 이미 키스카 남동쪽에 있는 암치트카 섬을 점령하고 키스카 폭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제대로 된 방어를 위해서는 비행장 건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전력을 다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진도는 잘 나가지 못했고 3월 26일 코만도르스키 해전의 실질적 패배로 대규모 보급이 좌절된 이후 차후의 보급은 5월 이후 이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그동안의 보급으로 과달카넬처럼 굶는 사태는 없었지만 아투와 키스카를 장기적으로 방어하려면 일본군은 43년 5, 6월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지키려는 일본군의 의지는 굳건해서 기존 북부군을 북방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북부군 사령관 히구치 키이치로 중장은 1943년 2월 11일자로 북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히구치 중장에 대해서는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38년 3월에 히구치는 소장이었고 만주 하얼빈의 특무기관장이었는데 이때 유럽에서 당시 만주국 국경으로 독일의 박해를 피해온 유태인 18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독일과의 관계를 염려해 이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히구치가 인도적 차원에서 통과를 허용해 상해 조계까지 갈 수 있도록 했고 1940년까지 최소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이 루트를 통해 상해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동맹국이었던 독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당시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토조 히데키가 이와 관련 히구치를 면담했지만 독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계나 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히구치 중장이 유태인들은 구했지만 알류샨 열도에 자기 병사들을 과연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도 비행장과 보급 등의 문제로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쿠릴 열도와 남부 사할린 등에 대한 보강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3월과 4월을 지나면서 일본군은 수비의 중점을 아투에 더 두기 시작했는데 미군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키스카 일본군이 훨씬 많다는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미군의 아투섬 상륙 예정일은 원래 1943년 5월 7일이었는데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아투섬 활주로 완공 예정일은 6월 말로 잡고 있어서 미군의 아투섬 상륙 때 활주로에서 뜬 일본 항공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키스카에 먼저 상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를 찔러서 아투섬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우 쿠릴 열도에서 항공기가 날아와서 아투섬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릴 열도에서 아투섬까지의 비행 거리는 일본군이 1942년에 고생했던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의 루트 길이와 비슷해서 아투섬의 일본군이 적시에 항공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같이 답답한 상황은 도쿄의 일본군 중앙에서도 물론 인지하고 있었고 4월 초 육군의 고위 참모 2명이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만도르스키 해전 이후 해군이 대규모 수송을 중지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확보하라고 명령해 놓고 보급을 빨리 안 해줄 거면 차라리 싸우다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호기 있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옆에 있던 참모가 팔꿈치를 잡아 끌면서 만류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골칫거리가 된 암치트카에 병력을 상륙시켜 점령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나 당시 일본군의 사정을 볼 때 작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을 두 섬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일본 육해군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해군 항공대 전력의 분산을 원하지 않아서 비행장 완성 후에 어떤 부대가 진출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3월과 4월이 지나면서 미군의 일본군 진지 공습이 격화되었고 이제 일본군도 미군이 어딘가에 곧 상륙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미군 항공기들이 갈수록 적극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펼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월 26일에는 여러 척의 미군 순양함과 구축함이 아투섬을 포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미 미군이 상륙 예정지를 키스카에서 아투섬으로 바꾸고 확정지은 이후였습니다. 아투섬에서는 코만도르스키 해전으로 대량 보급이 끊긴 이후 어느 일본군의 수기에 의하면 3월 30일부터 1일 쌀 배급량이 3호흡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그램으로 따지면 약 450g이 되고 비행장 작업자는 한 홉 더 추가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4월에는 주로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안개가 많이 끼는 5월 이후에나 대량 수송이 가능할 예정이었습니다. 키스카의 육군은 보병 2개 대대에 야포 6문, 고사포 8문, 공병 1.5개 중대를 기간으로 육군 총병력은 약 2,500명에 해군이 약 2,500명, 도합 5,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고 아투섬에는 보병 1.5개 대대, 산포 1개 중대, 고사포 12문과 공병 1개 소대를 기간으로 해서 육군 병력 약 2,500명에 해군 병력 약간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다른 기록은 당시 아투섬 주둔군이 2,614명에서 2,638명까지 나와 있고 이후의 전사자 통계를 보아도 2,600명은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미군이 상륙 약 한 달 전에 새로운 항공 정찰을 통해 짐작한 일본군 숫자 1,600명보다 50% 이상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1943년 4월 24일) 오후 1시 미육군 제7보병사단 병력이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더치하버 인근 콜드베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APA라는 것은 오그질리어리 퍼스넬, 어택의 약자인데요. 보통 어택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함 안에 상륙정을 가지고 있는 수송선을 뜻한다고 합니다. APA가 아니라 AKA면 화물을 나르는 수송선이 됩니다. 이 5척 이외에 구축함이었다가 고속 수송선이 된 USS 케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이 미 해군에서 제공한 수송선들이었고 미 육군에서도 수송선 8척을 제공했습니다. 이 수송선을 호위하는 함대도 대규모로 짜여졌는데 수송선단에 붙은 호위 함대와 알래스카에 있던 맥모리스 제독의 함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전함,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3척씩에 구축함 26척 그리고 1942년 8월에 취역하고 이번 작전에 와일드캣 전투기 29기를 싣고 온 호위 항공모함 나쏘가 포함되었습니다. 아투섬으로 향하는 제7보병사단의 당시 병력은 약 1만 1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단은 보병체 17, 32 그리고 159연대와 기타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비록 최대한 많이 수송선을 확보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서 각 수송선은 그야말로 병력과 물자들로 꽉꽉 채워진 채 알래스카로 항진했습니다. 웨스턴 디펜스 커맨드의 드윗 장군은 아투섬 전투는 3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1940년부터 알래스카에 있었던 버크너 장군은 힘든 전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7보병사단을 실은 함대는 알래스카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아투섬의 지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다가올 작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은 규모로 보았을 때 1942년 8월 과달카날 상륙 작전에 버금가는 큰 작전이었습니다. 제7보병사단의 사단장은 1942년 5월부터 사단을 맡아 지휘해왔고 당시 54세였던 엘버트 브라운 소장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제7보병사단은 더치하버에서 약 290km 동쪽에 있는 콜드베이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계속 키스카와 아투를 집중 폭격했으나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병사들은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나 내려서 묵을 막사가 없어서 계속 좁은 배 안에서 앞으로 일주일 남은 디데이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콜드베이 이름에 걸맞게 5월이지만 매우 추운 알래스카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군 지휘부는 최종 상륙 작전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작전안이 있었고 경론 끝에 최종적으로 하나가 채택됩니다. 미군 수뇌부가 채택한 상륙 위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 근거지는 주로 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위치도 이곳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대략 이런 식으로 활주로 건설 위치와 본진을 둘러싸면서 방어진을 구성했습니다. 미군이 채택한 안은 섬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부대를 상륙시켜 동시에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2개의 따로 떨어진 전선에 보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륙 지역이 넓은 남쪽에 전체 사단을 상륙시키는 안도 고려되었으나 일본군이 한 전선만 집중적으로 수비해서 전투가 길어질 것이 염려되었고 또한 북쪽 항구를 일본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채택되지 못합니다. 1943년 5월 3일 미군은 일본군 통신을 감청했는데 일본군이 마치 임박한 미군의 상륙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작전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5월 4일 제7보병사단을 실은 함대는 콜드베이를 떠나 서쪽으로 항진을 시작했습니다. 미 함대는 키스카를 북쪽으로 멀리 돌아 아투섬 북쪽 약 100마일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미 함대가 아투 북방에 도착한 것은 5월 6일이었습니다. 원래 상륙은 다음 날인 5월 7일이었지만 풍랑이 거세 계속 상륙은 연기되었고 암치트카와 아닥의 미군 항공대도 뜨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5월 10일 풍랑이 멈추고 다음 날에 상륙을 감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 함대에서 청취된 알래스카의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 알류샨 열도를 주목하세요라는 말을 DJ가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어디선가 작전에 대한 정보가 샜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5월 11일 아침 남쪽 해안 상륙을 맡은 미군 수송선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전 7시 19분에 해상 목적지에 도착했고 병사들이 수송선에서 상륙정으로 옮겨 타는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0분이었지만 이 지역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계속 상륙정 승선 시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안개가 가시기 시작했고 오후 3시경 상륙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이날 수송선 헤이우드에서 상륙정을 바다로 내리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수면에 내려진 상륙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병사들이 바다에 내려진 상륙정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헤이우드에서 내려진 상륙정 한 척에 병사들이 전부 탑승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전부 탄 여러 척의 상륙정이 아투섬 남쪽 해안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미 구축함 프루잇이 남쪽 해안으로 향하는 상륙정들을 호위하는 모습입니다. 상륙은 일본군의 저항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투섬 남쪽 해안에 미군 병사들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배경에 아투섬의 험한 지형이 보이고 물자를 양육하는 병사들이 보입니다. 미군의 아투섬 남쪽 해안 상륙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과연 이 병사들이 곧 치를 전투와 다른 지역 상륙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투섬 전투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